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로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위원장 최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하구간 공사, 터널, GTX-A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단체 주민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천 삼두아파트 대책위에서 참여하셨습니다. 항동지구 대책위에서 참여하셨습니다. GTX A 노선 후암 동작 가롤 대책위원회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터널환경학회에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천 삼두아파트 대책위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훈 회장님으로부터 입장을 듣겠습니다. 붕괴 위험 삼두아파트, 우리도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견된 재앙이 되어버린 인천 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 우리나라 최초로 주거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 터널이 생겼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이유로 최초 설계와는 달리 중동부 원도심 주민들의 산터 밑을 통과하는 5.5km 지하 터널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3개의 학교와 2개의 아파트 단지 등 1,700여 가구의 삶의 터전 밑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터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 김포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하터널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수익성을 이유로 다이너마이트 발파 굴착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지표 침하 방지를 위한 차수공법 적용은 설계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된 것은 700m였으나 6%에 불과한 40m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 내 동구에서는 크고 작은 싱크홀이 여러 건 발생했으며, 직상부 건물들의 균열과 트랙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4년째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지하터널 발파 굴착 공사로 인해 3두 1차 아파트 건물은 기울고 집안 침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곳곳의 균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 가스 안전 점검에서는 건물 균열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3두 1차 아파트 인근 인천중앙장로교회 또한 집안 침하와 건물 균열로 인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밀안전진단은 진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정밀안전진단 시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집안 침하와 건물 균열의 원인을 따지지 말고 현 건물의 안전 상태만 확인하자는 포스코건설의 입장으로 인해 그동안 6차례 진행된 합의문 작성은 모두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건물의 집안 침하와 균열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은 하루하루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밀안전진단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문제는 피해 주민과 건설사의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은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삼두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포스코건설, 그리고 인천시는 위법과 불법 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집안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주고
불안한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항동지구 대책위의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구로 항동초등학교 관통하는 6차선 지하고속도로 반대한다. 구로구 항동초등학교가 올해 3월 개교한다. 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학교 밑으로 왕복 6차선의 지하고속도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의 지하철 공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 발파 불착 공사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초등학교 밑으로 지하터널 공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를 보면서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산동 아파트 집안 붕괴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항동초등학교의 미래를 경고하는 징조다.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해도 응답이 없다. 100%의 안정성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 돌발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안전대책은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 항동지구는 인근에 저수지와 천이 있기 때문에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박사가 지적했듯이 지하수 함양률 또한 서울 어느 지역보다 낮아서 지하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장마나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수가 토사와 함께 빠져나가는 세굴 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수도권 최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경기도 시흥과도 지척에 있다.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학교 밑에 매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성을 논하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학교 주변에는 유해 환경시설로 PC방도 입점을 제한한다.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왕복 6차선 터널은 PC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해한 위험시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항동초등학교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구로 항동지구 대책위. 다음으로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우입니다. 삼도 아파트 집안 침하가 왜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인지 계측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2016년 3월에서 4월 삼도 아파트 집안 침하가 발생되고 난 직후 실시된 집안 침하 계측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이가 증가하다가 계측 종료 시점에 와서는 급속하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소위 위험 신호, 즉 붕괴 직전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삼도 아파트 직하부 터널 구간에서는 하루 4,00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공이었다면 즉각적으로 자수공법을 시행을 하고 공법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계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2017년 3월로 예정된 준공 시한에 쫓겨서인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삼도 아파트를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삼도 아파트 집안 침하 원인이 토사 세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삼도 아파트 지하 수위는 지표면 하부 1m에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하 수위가 위치한 지층은 지표면 하부 21m까지 토사 세굴에 취약한 점토질과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삼도 아파트 구간에서는 하루 4,00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저하는 1m에 불과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해수 유입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지하수 유출에 동반된 해수 유출이 없었다면, 토사 유출이 없었다면 고작 1m의 지하수의 저만으로 3도 아파트 경우와 같은 대규모의 집안 침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도 아파트 집안 침하는 토사 세굴로 인한 집안 침하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도 아파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지하 안전영향 평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인천 북항터널 착공 전 3도 아파트에 대한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99% 집안 침하에 안전하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사 세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나 GTX A 노선 청담동 지역은 부근에 지하수나 한강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이 가능하고 지하수가 유치한 지층이 세굴에 취약한 점토질과 질투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개선된 방식의 지하 안전영향 평가 방식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GTX A 노선 구간의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평상시에 토사 유출 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한강의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 토사 세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구를 고려하는 지하안전영향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림은 모 일간지에서 얼마 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입니다. 40m 이하면 대단한 안반층이기 때문에 주택 밑이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도 아파트도 40m 이하 안반층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했습니까? 따라서 청담동도 세굴의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한 각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한국터널환경학회가 3대 1차 아파트 및 중앙장로교회 피해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이 다음과 같다. 1.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은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 간 인천 북한터널 공사로 인한 것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하루 4,000톤에 달하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세굴로 인한 것이다. 2. 사고 책임은 전문가들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포스코 건설과 설계회사의 부실 시공의 책임이 있으며 무모한 건설 계획을 승인해준 국토부의 책임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3. 지속적인 대규모 지하수 유출이 터널 상부 구조물이 지하의 토사 유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유사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에 건설되는 건설 예정인 GTX A 노선 청담동 지역, 광명 서울고속도로 항동 지역, 신안선선, 인도건 동탄, 복선철도 등 도심에 벌어지는 대규모 터널 공사에 대해서는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 4.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현행 지하안전평가 영향평가가 시행 방식에는 3두 1차 아파트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인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세굴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5. 결론적으로 이제는 수도권의 대도시에 건설되는 터널 공사는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무분별한 발파 공법을 지향하고 무진동, 무소음의 선진화된 기계화 공법을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주택가 하부 터널을 통과 시에는 지하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배수 터널 방식의 도입이 선별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요. 오늘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정도 분위기 많아.